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공판 절차에서 배웠죠. 기소 전, 기소 후,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법원은 합의부가 있다. 합의부는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법정이 열리기 전에는 형식 재판이다. 법정이 열린 이후는 실체 재판이다. 실체 재판에서 재판을 할 때 전국 전 재판과 전국 후 최종 전국 재판이 있고 전국 전 재판이 있다. 전국 전 재판은 수없이 많은 재판이 있고 전국 재판은 딱 한 번 있다. 꼭 기억하시 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소송의 효력, 증거 재판주의 등을 좀 살펴볼게요. 소송이 어떤 효력이 있고 증거 재판주의 어떤 역할을 있나 좀 살펴볼게요. 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의 효력이라고 이제 많이 제가 적어놨는데 알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소송을 할 때는 어떤 효력이 있나? 소송의 효력 범위. 공범 사건의 경우 A, B 두 명의 공범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의 공범이 있죠. 공범이란 거는 그 두 명 이상이 죄를 저질렀을 때를 공범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범이 있으면 다 잡힐까요? 안 잡히죠. 한 명은 잡혀서 처벌받고 한 명은 안 잡힌 경우 많죠. 그러면 한 명이 잡혔으면 또 다른 한 명이 잡힐 때까지 처벌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잡힌 사람부터 빨리빨리 처벌해서 집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 아직 검거가 안 되었고 A만 검거되어 판결 확정되어 처벌을 다 받았어. 3년간 처벌을 받고 풀려났어. 근데 그때서야 B가 잡혔어요. 자, A는 처벌이 다 됐고 완료. B는 이제서 잡혔단 말이에요. 이제서. 자, 그러면 공소장을 통해 B는 실체를 받고 A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는 이미 형 집행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그러면 검사가 이 B를 기소하겠죠. 기소를 잡았으니까 추가 조사 후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 자, 기소는 뭐로 한다? 공소장이지, 공소장. 이 공소장은 검사가 쓴다고 그랬죠. 검사가 이 공소장에 쓴 내용대로만 처벌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무슨 원칙? 불고 불리 원칙. 고자질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 고자질한 것만 처벌된다. 이게 공소장이라고 그랬죠. 이 공소장을 보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A와 B에 대해서 기록이 들어가겠죠. 당시 A와 B는 서로 공모하여 홍길동의 집에 들어가서 홍길동을 협박, 위험, 살인하고 재물을 강취했다 하고 공소장에 A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사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장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걸 보고 처벌을 안 받은 B는 실체 재판, 유죄냐 무죄냐를 하는 재판을 하고 B가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을 하고 A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받았으면 앞 시간에 배웠던 건 뭐 하죠? 소를 A는 면제해준다. 면소 판결한다. A는 이미 처벌됐어. 봐주자. 봐준다. 하고 면소 판결한다. 그럼 결국은 B만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또 재밌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별도를
10번 저지른 경우. 한 사람이 상습범이죠. 절도 막, 직업이 절도범이야. 직업이. 눈만 뜨면 훔치러 가. 잠자고 또 눈만 뜨면 훔치러 가. 10번 저질러서 이 동네에, 잘 보십시오. 오늘 눈 뜨고 10번. 아니, 한 번. 내일도 한 번. 모레도 한 번. 비도 한 번. 계속 눈만 뜨면 하루에 한 번씩 절도를 저질러. 그러면 절도 사건 하나, 절도 사건 둘, 절도 사건 셋, 절도 사건 넷, 절도 사건 다섯, 절도 사건 6개. 6개의 절도 사건이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10개다. 절도 사건 10건이다. 이건 아주 어마어마하죠. 10건의 절도권을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절도 사건 한 건 한 건 한 건이 알고 보니까 병이야, 병. 그리고 한 번에, 여기 보면 한 번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서 동시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는데 같은 시간대에 막 가서 훔친 거야.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연결돼 있어. 뭔가 연속적이야. 그다음에 다 접속, 관련이 있어. 알고 보니까 이게 나쁜 어떤 질환적인 버릇 때문이야, 버릇. 습관적인 버릇. 판사가 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6개월 있다가 6개월 전에 절도 사건을 했고, 이번에는 6개월 있다가 갑자기 남의 물건을 보고 우연치 않게 다른 마음으로 다른 형태로 절도를 했어. 그러면 같은 사건일까요? 전혀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습적이고 연속적이고 동시 이런 거는 한 번에 재판해버립니다. 동시범, 연속범, 상습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 얘 버릇이고 정신질환이고 동시범이고 연속성이고 접속지로 관련이 있다.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묶어서 하나로 묶으면 이 하나하나를 묶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사건이 하나 여러 개 사건인데 사건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머리 좋죠, 그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친구는 절도 10건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하고 확정 판결했어요. 확정 판결 당시에 10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건이 더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고 재판을 했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봐봐요. 10건 중에 10건을만 알고 했는데 포괄로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중에 보니까 또 밝혀져. 하지만 법관은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로 묶었을 때를 뭐라 하냐면 포괄해서 한 죄로 묶은 거예요. 그죠? 포괄해서 한 죄로 묶어서. 근데 재판을 했어. 재판을 하고 집행을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포괄 일자 안에 3건이 남았어.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재판을 받을까요? 자,
이게 풍선같이 생겼죠. 풍선. 여러분 눈에 풍선입니까? 망치입니까? 풍선이라고 해요. 풍선. 풍선 안에 사건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거를 바늘로 꼭 찌르면, 풍선은 꼭 찌르면 어떻게 되죠? 터지면서 이 사건 10개, 열 몇 개가 하나로 흩어지겠죠, 다. 그러면 각자 사건이 또 흩어져 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재판도. 이거를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선은. 이미 일어나는 재판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터뜨릴 수 없어요. 이미 이런 경우에는 처벌된 걸로 본다. 이미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건도 모두 포괄일죄로 묶였다면 처벌된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대는 순간, 풍선에 바늘을 댄 순간 확 터져버리기 때문에. 바늘은 찌르고 때리게 처벌하겠다는 의미야. 처벌하겠다고 바늘을 갖다 대면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두세 개 사건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취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에서 하나로 죄로 본 거는 그대로 처벌을 한다. 나머지 처벌 안 된 것도 처벌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림 이해됐죠? 자, 볼게요. 포괄일죄를 살펴보면 홍길동이 A건, B건, C건, D건, E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모두 훔치는 것이 버릇이라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방금 전에 설명했던 통합하여 한 개 사건, 풍선으로 만들어버린 풍선 안에 여러 사건이 들어있다, 그죠? 처리되었다. 재판 당시 A, B건만 범죄 확인되었지만 A, B건에 대해 처벌이 되었고 나중에 C, D, E건이 확인이 안 되어 처벌이 안 되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되었더라도 형사법은 이렇게 전부 한다? 처벌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역시 처벌 안 한다. 면소 판결한다. 이미 한 죄로 내가 처벌된 걸 볼게. 된다. 면소 판결한다. 적어놨죠. 하나의 풍선처럼 쪼개면 터지듯이 사건 관련의 전체 사건 보며 이미 처벌받은 것을 본다. 여기에다 처벌하겠다고 바늘을 대는 순간 빵 터져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사건 처벌로 본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괄 일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기소 전, 기소 후 영장 발부 법원의 역할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드렸죠. 기소 전과 기소 후에 영장 발부 법원의 역할. 자, 기소 전, 한 번 더 앞 시간에 내가 먼저 했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소 전, 후. 기소 전에는 이건 수사 절차다. 분이 생각하면 들으세요. 이거는 공판 절차다.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가 있다.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구성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법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장만을 담당하는 무슨 판사가 있다? 임무를 맡은 영장 전담 수임 판사가 있다. 이 수임 판사가 내려보낸 영장은 무슨 성격이다? 허가장, 압수해. 압수를 허가한다. 증인신문에 증인신문 허가한다. 체포에 체포를 허가한다. 영장의 성질은 허가장 성격을 띈다. 그 다음에
기소 후에 기소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법원.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구성되죠. 법원에 구성되면 판사가 재판장, 양쪽 판사 있다 했죠. 이 재판장이 합의부 법원이고, 자, 법원이 구성된 후에 이 옆에 A 판사에게 서울 가서 조사 좀 하고 와 하고 보내면 이 법원에서 나온 임문을 받고 나온 판사를 무슨 판사? 명을 받았으니까 수명 판사. 내보낼 때 영장을 내려보내죠. 이거는 영장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다? 명령장이다. 명령장. 이거는 영장은 허가장이지만 이건 명령장이다. 그래서 명을 받았으니까 수명 판사로 부른다. 자, 이렇게 A 판사를 가까운 데 보내지만 너무 멀어. 부산이야, 부산. 부산이면 재판장이 부산 지역 판사에게 부탁을 하죠. 거기 좀 나가봐 주실래요? 이 현장 나가는 판사를 뭐라 한다? 부탁을 했으니까 수탁 명을 부탁을 받고 나가니까 무슨 판사? 수탁 판사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수탁 판사. 그래서 정리할게요. 기소 전 수사 절차 강제 수사 시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 영장은 허가장이 된다. 법원은 구성 전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발부 판사가 있다. 이 판사를 지방법원 무슨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수임 판사를 한다. 임무를 맡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 기소 후죠. 수소 법원이라는 것은 소를 받았다. 소를 받았다. 수소 법원. 이 수소 법원은 이미 소장이 접수됐죠. 그 현장에 내보낼 때는 무슨 판사? 수명 판사. 먼 거리에서 부탁을 받은 판사는 수탁 판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할게요. 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여러분이 쭉 보니까 소송을 하면 그 공판정에 검사가 공판정에 기록한 이 사건에만 미치죠. 불고불리 원칙. 공판정에 공소장에 있는 그 사건에만 미친다. 또 다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만 본다. 그리고 이미 처벌됐거나 관련 있는 건은 이 건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처벌됐다면 전부 처벌된 것으로 본다. 포괄일제. 배웠죠? 포괄일제의 이 풍선에 있는 여러 개의 사건 포괄일제. 이미 처벌됐다면 판결났다면 여기까지 이미 다 확인되어서 처벌됐고 나중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포괄일제로 취급이 되었다면 어떻게 전부 처벌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만 미치고 하나의 사건만 미치고 여기에 포함된 것은 전부 처벌된 걸 본다. 또한 소송 효력은 그 사람에게만 미친다. 자, 소송 효력은 그 사람에게 미친다. 자, 방금 했죠? A와 B 공범을 잡았죠. 공범. 근데 B는 아직 못 잡았어요. A만 잡아서 처벌을 했어. B는 안 잡혔어. 그러면 A만 집행이 되는 거죠. B가 나중에 잡혔어. 그러면 B만 형집행이 된다. 판결된다. 그래서 소송 효력은 그 재판의 그 소송 효력은 그 재판의 그 소송 효력은 그 사람에게만 미친다. 그 재판의 소송 효력은 그 사건에만 미친다. 정리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그 사건과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이 전부다. 정리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이 전부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와 명예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는 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 나눠? 신체 나눠? 이 사람 명예 나눠? 나눌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사건이 뭐다? 전부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증거재판주의. 재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증거에 의한 재판한다. 볼게요. 법원은 먼저 증거로서 자격을 확인한다. 우리가 기소할 때 배우죠? 기소할 때 자격을 확인하면 되겠죠. 기소할 때 형소법의 절차를 따라서 기소하냐 안 하냐 보면 되겠죠. 기소하기 전에 이렇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공소장을 어떻게 한다? 찢어버린다. 기각. 찢어버린다. 찢어버린다. 따라서 이 자격을 확인하는데 이 공소장도 자격을 확인해서 봤는데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이 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 보겠죠. 먼저 자격을 확인한다. 따라서 증거도 자격이 필요하겠죠. 자, 증거의 자격이 갖춰져야만 인정하는 것,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한다. 증거 자격이 갖춰져야 증거로서 자격의 능력을 인정한다. 증거 능력이 있다. 고문에서 얻은 증거. 막 고문합니다. 고문해. 자, 사람 수사는 무슨 수사라고 그랬죠? 임의수사. 사람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무조건 임의수사예요. 임의란 거는 스스로. 앞시에 배웠죠? 임의란 거는 스스로. 따라서 스스로 하지 않은 증거. 위법하죠. 복면 쓰고 경찰관이 검사가 남의 집에 와서 훔쳐와. 수임 판사에게 영장 받기 싫으니까 귀찮아. 내가 그냥 증거 가지고 올 거야 하고 복면 쓰고 남의 집에 와 영장을 받아요. 그러면 경찰관 검사가 복면 강도죠, 강도. 이런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입니다. 고문하거나 복면 쓰거나 이런 증거는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서 자격이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거도 자격이 필요하다. 증거도 자격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법원은 증거 조사를 시작하죠. 마찬가지죠. 기소도 형식 재판을 하고 실체 재판을 하죠. 자, 이 증거 능력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들어와야 회사 소개팅을 하죠. 증거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 자격이 안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위법이 위법. 끝나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 넘어와야 법원이 뭐 한다? 증거를 조사를 시작한다. 자격이 인정돼야 증거를 시작한다. 그죠? 제가 적어놨어요. 소개팅을 살펴보자. 소개팅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증거 능력을 확인하고 확인됐을 때 소개팅 만난다. 즉 증거 조사를 시작한다. 소개팅을 시작한다. 증거 조사를 시작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현실화, 형법 법전을 이 법전을 현실화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자, 조각이라는 거는 각자는 찢어버리는 데 있죠. 기각. 각을 낸다. 각을 낸다.
찢어버린다. 뭐 각자가 있으면 찢어버린다. 이렇게 기각이나 조각이나 큰 차이는 없죠. 조각을 내버린다. 조각을 내버려. 볼게요. 형법. 앞 시간에 배운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이론적인 책이죠. 형법전. 형법법전. 만약 사람을 if죠. 형법은 if. 만약 사람을 죽였다면 사형에 처한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벌을 처한다. 죄와 벌이죠.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내리겠다. 이게 형법이에요. 이론적 부분. 형소법은 절차적인 부분이죠. 실무. 재판하고 갔다 하는 것. 즉 사건 발생 처리를 확인하는 거는 결정, 인장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 절차, 처벌하는 절차, 실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라는 팩트가 있어야겠죠. 사실이, 그러니까 실제로 강아지를 죽였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팩트, 사실이 있어야겠죠. 이게 구성 요건이에요. 즉 죄명. 팩트가 죄명이 된다. 죄명이 돼야 된다. 강아지를 죽인 자는 살인이 아니죠. 재물손괴입니다. 아이고 우리 내 새끼 강아지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강아지 보고, 우리 남편 강아지 보고, 내 소중한, 이렇게 해봤자 우리 법은 재물이다. 재물. 강아지는 사고 판다. 재물이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이다. 어떻게 보면 팩트, 이 구성 요건이 죄명인데 죄명. 죄명이 구성 요건이다. 위법 하냐 안 하냐, 나쁜 짓이냐 아니냐, 위법. 그러나 사람의 몸에 칼을 찔렀어. 나쁜 짓이죠. 근데 의사가 치료하려고 사람의 몸에 칼을 찔렀어. 이거는 위법하지 않죠. 살리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위법을 조각을 내버린다. 찢어버린다. 위법을 찢어버리면 위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법을 찢어버린다. 조각을 내버린다. 자, 책임성은 나쁜 놈이냐 아니냐, 비난을 받을 수 있냐 아니냐. 책임성. 젖 먹는 아기가 나쁜 짓 했어. 뭐 모르고 한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을 줄 모르고 한 거잖아. 우린 그렇게 봐요. 미친 사람이 불을 냈어. 모르고 한 미친 사람. 자, 미친 사람은 마음심과 몸이 이미 별도로 놀아. 정신과 몸이 별도로 놀아. 이거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시켜야겠죠. 치료. 형사 미성년자 14살 미만자는 처벌이 안 되죠. 이거를 책임을 찢어버렸다. 책임 조각사유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